라페스타의 빈 상가들, 문을 닫은 그랜드백화점, 인구 감소와 고령화. 요즘 유튜브에서 일산을 검색하면 가장 먼저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영상들은 하나같이 같은 결론을 말합니다. 일산은 망했다고.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비어있는 몇 곳만 떼어놓고 보면 어떤 도시든 무너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숫자부터 보겠습니다. 고양시는 여전히 인구 100만 명의 대도시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일산의 인구가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감소폭은 3% 수준에 그칩니다. 고령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산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대한민국 전체가 겪고 있는 변화입니다. 몇 달 전 한 구독자분이 일산 분석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모으고 영상을 찾아봤습니다. 그 과정에서 비슷한 대본, 비슷한 장면, 비슷한 결론을 반복하는 영상들을 계속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몰락의 근거로 가장 많이 언급되는 곳 라페스타부터 찾아갔습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이곳은 일산 상권의 상징이었습니다. 주말이면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모이고 약속 장소로 가장 먼저 떠오르던 공간이었죠. 그런데 휴일 점심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분위기는 분명히 예전과 다릅니다. 상권의 핵심 시간대인데도 체감되는 유동은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내부를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단순히 인구가 줄어서 이렇게 됐다고만 보기엔 어렵습니다. 상권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1층 핵심 자리들에는 휴대폰 판매점 같은 업종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외부에서 일부러 찾아올 만한 유명 맛집이나 매력적인 앵커 시설은 쉽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상권 전체가 완전히 멈춘 것은 아닙니다. 확실한 경쟁력을 갖춘 음식점은 여전히 손님으로 가득했고 밖에 한 사람 분위기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상권이 먼저 약해지면서 매력적인 매장들이 빠져나간 것인지 아니면 사람들이 찾을 이유가 줄어들면서 상권이 침체된 것인지 그 선후 관계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분명한 건 지금 라페스타가 예전처럼 일산에 가면 한 번은 들르는 공간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라페스타에서 확인한 흐름은 인근의 웨스턴돔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구조는 조금 달랐습니다. 웨스턴돔은 상권이 더 밀집되어 있고 동선이 비교적 집중돼 있어 체감되는 유동은 라페스타보다 분명히 많았습니다. 활발하게 영업 중인 매장도 있었고 실제로 사람들의 발길을 끄는 가게도 존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일산 상권의 중심이었던 시절과 비교하면 그 위상은 예전 같지 않다는 인상을 지울 순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흥미로운 장소가 있었습니다. 웨스턴돔 내부에 위치한 CGV 일산점입니다. 휴일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매표를 기다리는 줄이 길게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OTT 플랫폼이 일상화된 지금 오프라인 영화관에 이 정도로 사람들이 몰린다는 사실은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닙니다. 이 모습은 하나의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사람을 강하게 끌어당길 수 있는 시설이 존재한다면 유동은 다시 만들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상권은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라 매력적인 콘텐츠를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을 뿐입니다. 결국 문제는 인구 감소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일산이 망해서 상권이 죽은 것이 아니라 시대 변화에 맞춰 새롭게 설계되지 못한 공간과 콘텐츠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전 라페스타와 웨스턴돔을 가득 채웠던 그 많은 사람과 수요는 대체 어디로 갔을까요? 답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사라진 것이 아니라 흩어졌습니다. 2025년 2분기 상권별 월평균 매출을 보면 그 흐름이 드러납니다. 라페스타는 약 2,800만원, 웨스턴돔은 약 3,100만원 수준, 고양시 평균에도 못 미치는 수치입니다. 반면 웨스턴돔 진입 전 정발산역 상권은 전혀 다른 결과를 보입니다. 월평균 매출이 약 5,860만원에 달합니다. 다른 지역과 비교해도 눈에 띄게 높은 수준입니다. 소비가 완전히 줄어든 것이 아니라 중심축이 이동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 변화를 가장 분명하게 체감할 수 있는 곳이 밤리단길입니다. 골목으로 들어가면 주차 공간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차량에 몰려있고 식당 앞에는 대기 인원이 이어집니다. 이곳은 과거처럼 우연히 들르는 상권이 아닙니다. 예약을 하고 찾아오거나 SNS를 통해서 목적을 갖고 방문하는 형태입니다. 소비가 공간 중심에서 콘텐츠 중심으로 옮겨갔다는 뜻입니다. 규모로만 보면 대형 상권과 비교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현재 소비자들이 무엇을 찾는지, 상권이 어떤 방향으로 재편되고 있는지를 가장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다만 일산의 진짜 문제는 상권이 아닙니다. 상권은 이동했고 소비는 남아있습니다. 정작 멈춰있는 것은 주거입니다. 30년 가까이 지난 아파트들은 동시에 낡아가고 있고 집값은 오랫동안 큰 탄력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산은 선도지구를 중심으로 앞으로의 방향을 정하려 하고 있습니다. 일산의 재건축 선도지구 중 하나인 마두역 앞 강촌마을에 들어서면 1기 신도시 일산의 구조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공원을 중심으로 역까지 이어지는 보행 동선, 역 주변에 형성된 상권, 학교를 끼고 배치된 단지 구성, 강촌공원에는 휴일을 맞아 산책을 즐기는 시민들이 보입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품은 단지 구조는 이곳이 오랫동안 살기 좋은 도시로 불려온 이유를 설명합니다. 생활 인프라는 이미 완성된 상태인 것이죠. 하지만 단지 안으로 들어가면 다른 모습이 나타납니다. 단지 외벽은 세월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고 주차 공간은 빠듯합니다. 주차선을 넘어 세워진 차량들이 일상이 된 모습입니다. 1992년에 입주한 이 단지들은 지하 주차장이 엘리베이터와 직접 연결되지 않는 구조가 대부분입니다.
지금의 주거 기준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 차이는 단순히 외관의 문제가 아닙니다. 신축 아파트가 기본으로 갖추는 넉넉한 지하주차 공간, 커뮤니티 시설, 차 없는 지상 조경, 각종 시스템 설비는 이곳과 다른 상품을 만듭니다. 이름은 같지만 1990년대의 아파트와 현재의 아파트는 전혀 다른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산의 선도지구를 걷다 보면 재건축과 집값을 동시에 떠올리게 됩니다. 가격이 급격히 오르는 것도 문제지만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는 건 역시 도시에는 부담입니다. 일산의 집값이 정체된 이유는 단순히 아파트가 낡아서만은 아닙니다. 도시의 힘을 만드는 것은 결국 일자리인데 그 부분이 약합니다. 강촌마을 맞은편에는 법원과 검찰청이 있고 주변에는 변호사와 법무사 사무실이 모여 있습니다. 대로변에는 보험사 빌딩 같은 대규모 업무시설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 일자리들은 규모가 크지 않고 대기업 본사처럼 외부 인구를 끌어들이는 구조는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서울로 출퇴근합니다. 그래서 강촌 같은 선도지구의 재건축이 중요합니다. 당장 큰 산업을 만들 수 없다면 주거 환경이라도 개선돼야 하는 것이죠. 집의 수준이 달라지면 수요의 흐름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산 선도지구에 부여된 용적률 300%라는 숫자는 여러모로 아쉬움이 남습니다. 현재 서울시는 역세권, 공공기여도에 따라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일산처럼 현재 상태로는 자체적인 사업성이 높게 나오기 힘든 지역일수록 이처럼 용적률을 과감하게 높여주는 조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같은 선도지구로 묶여있다 하더라도 각자의 상황이 크게 차이나기 때문입니다. 강촌마을만 보더라도 어떤 단지는 단지 곳곳에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는 보안 도어가 설치되어 있는 반면 어떤 단지는 그런 시설을 찾아보기 어렵고 상대적으로 더 낡은 저층 주거지들이 섞여 있습니다. 이처럼 같은 선도지구 안에서도 이미 단지 간의 격차가 존재하다 보니 용적률 한계로 분담금의 부담까지 커진다면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이 현실은 주염역 앞 문천 16단지에서 더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이곳은 선도지구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일산 내에서 거의 유일하게 리모델링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단지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곳곳에 걸린 현수막은 방향이 하나로 모이지 않았다는 사실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리모델링이든 재건축이든 결국은 다수의 이해관계를 맞춰야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이 길어질수록 갈등은 쌓이고 시간은 결국 돈과 연결됩니다. 문촌 16단지의 바로 맞은편 14단지의 분위기는 또 다릅니다. 이곳은 16단지보다 한 단계 이전 단계인 시공사 선정을 완료했고 아직까지 표면적으로 갈등은 드러나지 않은 모습입니다. 같은 지역, 같은 연식, 비슷한 입지, 그럼에도 속도는 다릅니다. 결국 모든 갈등을 잠재우고 속도를 내게 만드는 핵심은 충분한 사업성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죠. 만약 지금 조건에서 사업성이 충분하지 않다면 한 가지를 더 생각해야 합니다. 재건축이 실제로 완성됐을 때 이 도시의 가치는 달라질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시선을 GTX 킨텍스역으로 옮기면 낡은 일산 구도심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일산의 대장 아파트로 불리는 킨텍스원 시티입니다. 이곳은 요즘 주택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조건을 고르게 갖추고 있습니다. 차가 다니지 않는 지상공원, 세련된 커뮤니티 시설, 넉넉한 주차 환경과 깔끔한 상가까지 30평대 기준 13억 원을 넘어서며 일산 전체의 시세를 리딩하고 있죠. 하지만 이곳이 높은 평가를 받는 이유는 단순히 신축이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서울 접근성을 크게 단축시킨 GTX 영향이 직접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킨텍스역 내부로 들어가 열차를 기다려보면 출퇴근 시간대가 아님에도 꾸준한 수요가 모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킨텍스역의 일평균 승하차 인원은 약 1만 7천 명 수준에 이릅니다. 완전한 개통 단계가 아니라는 점을 감안해도 수요는 적지 않은 편입니다. 이 노선이 만드는 변화는 단순히 시간 단축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곳에서 서울역까지 약 20분, 수서 구간까지 연결되면 강남 접근성도 한층 개선됩니다. 교통은 도시의 체감거리를 바꿉니다. 그리고 그 체감거리는 주거 선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신축과 교통이라는 뚜렷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바로 오랜 시간 다져진 주변 생활 인프라 측면입니다. 결국 1기 신도시 일산 구도심이 여전히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경쟁력이자 신흥 주거지와 명확하게 차별화되는 요소는 바로 이 생활 인프라에 있습니다. 이번에는 일산에서 가장 학구열이 뜨거운 곳 후곡마을의 학원가를 찾았습니다. 거리를 가득 메운 엄청난 규모의 학원들만 봐도 이 동네에 있는 탄탄한 학군 수요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일산의 양대 학원가로 불리는 후곡과 백마, 이 두 곳은 모두 재건축 선도지구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낡은 아파트를 부수고 새 건물을 올리는 건 돈과 시간만 들이면 되지만 견고한 학군과 생활 인프라를 형성하는 데는 수십 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만약 이 완벽한 인프라 위에 신축이 더해진다면 어떨까요? 흩어졌던 수요가 다시 이곳을 향해 돌아올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게다가 교통망의 연결 호재 역시 킨텍스역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도심의 중심 일산역의 미래 가치도 주목해야 합니다. 현재 일산역은 경의중앙선과 서해선이 만나는 더블 역세권입니다. 역에 도착해보니 생각보다 규모가 컸습니다. 광장이 넓게 열려있고 승강장까지 이어지는 동선도 여유가 있습니다. 야외 승강장 구조라는 점은 여전히 단점으로 남아있지만 역 자체는 일산 서부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인상을 줍니다. 배차 간격은 노선별로 체감이 확연히 달랐습니다. 서해선은 이 역의 출발점이다 보니 휴일에는 열차 간격이 길고 승강장에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열차에 탑승하는 인원도 많지 않았습니다.
반면 경의중앙선은 분위기가 전혀 달랐습니다. 열차가 도착하자마자 사람들이 쏟아지고 서 있는 승객도 적지 않았습니다. 휴일임에도 혼잡도가 높았습니다. 같은 역, 같은 공간이지만 노선에 따라 수요의 밀도는 분명히 다르게 나타납니다. 일산역은 일산 전체를 관통하는 역 중에서도 일평균 이용량이 가장 높은 역입니다. 이 역이 품고 있는 이동 수요는 생각보다 크고 안정적이라는 뜻이죠. 여기에 더해 일산역은 앞으로의 연결성에서도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인천 2호선 연장 가능성입니다. 만약 이 노선이 일산역까지 연결된다면 인천 2호선을 타고 킨텍스역으로 향할 수 있게 됩니다. 구도심 역시 거대한 교통망과 하나로 묶이는 완벽한 연결의 가능성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수년간 다져진 최상위 학군과 우수한 생활 인프라, 거기에 새로운 교통망의 연결까지 더해진다면 일산의 선도지구들이 그리는 미래는 분명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잠재력을 가진 일산 재건축 선도지구에 지금 당장 들어가는 선택은 어떨까요? 냉정한 시선으로 보면 아직 변수는 많습니다. 재건축은 방향이 정해졌다고 해서 곧바로 속도가 붙는 사업은 아닙니다. 사업성, 합의, 조건, 그리고 시간, 여러 요소가 동시에 맞아야 합니다. 오랫동안 이곳에서 살아온 주민들에게 이번 재건축은 분명 중요한 전환점일 수 있습니다. 일산 전체의 입장에서도 도시의 기준을 다시 세울 기회이기도 합니다. 다만 외부의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판단은 조금 더 신중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이 시작점인지 아니면 아직 준비 구간인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일산은 망한 도시가 아닙니다. 여전히 50만 명이 살아가는 큰 도시입니다. 다만 과거의 유상을 되찾기까지는 몇 가지 조건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사업성의 확보, 내부 합의, 그리고 시장의 신뢰, 이 과정이 실제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순간 그때의 평가는 지금과는 분명 달라질 수 있습니다.